오늘의 핵심인데요. 지금 90년생이 바라본 여의도의 모습, 문제들을 분명하게 짚었다면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여의도에 진출해서 바꾸겠다라고 포부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의 모습은 무엇일까가 오늘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90년대생이 바꾸는 변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각자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전문성들이 있고요. 특출나게 뭔가 본인이 특별한 혜택을 받으면서 대한민국에 살아왔던 사람들이 아니라 평범하게 일반 청년들과 함께 호흡하고 소통하면서 지내왔던 공감대의 폭이 넓은 청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21대 국회를 이렇게 바꾸겠습니다라고 꼽은 5가지 키워드로 바로 마지막 토크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혁신을 꼽아줬는데 혁신, 여의도에 혁신이 필요하죠. 이영환 씨가 꼽은 키워드 혁신. 혁신으로 21대 국회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멋진 포부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한번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현 시점에서 여의도 정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즉, 혁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혁신이 어렵지 않습니다. 멀리 있지도 않습니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청년들이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스타트업 혁신에 뛰고 싶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블록체인, VR, AI, 스마트 팩토리 이런 4차 산업만이 스타트업이 아니고 전통 산업에서 남들이 생각지 못하는 새로운 것을 그걸로 아이디어로 해서 새롭게 시작을 한다면 그 또한 훌륭한 스타트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북경 중关촌, 심천이 차기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데 이들의 사례를 연구해서 줄어들고 있는 일자리를 늘리려고 하는 것보다 청년들이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혁신입니다. 두 번째로 중국을 다시 우리의 블루오션으로 만드는 혁신에 뛰고 싶습니다. 중국은 지리적으로 위국국가입니다. 우리나라 교역량의 26.8%를 차지하는 주요 무역국이기도 하지만 더 큰 매력은 한류 문화입니다. 최근 중국 칭다오에서 한국 가수들이 팬사인회, 팬미팅이 이어지고 있는데 중국 칭다오를 계기로 한중, K-POP 글로벌 문화 교류가 더 활성화될 것이라 보면서 한중 K-POP 인재 양성 오디션 프로그램 추진과 한중 합작 엔터테인먼트 아카데미 설립 등 한한령으로 인해 중단되었던 모든 공연과 프로그램들을 다시 되살리고 더 나아가서 국내 청년 유튜버, 인플루언서들이 중국과 협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서 한류 문화의 꽃을 다시 피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내 중소기업들이 잘 모르는 중국 비즈니스 문화와 때마다 변하는 중국 시장 진출 전략을 지속적으로 제공을 해서 이들이 중국에서 피해를 보지 않고 수익을 더 많이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북경대학교에서 수학을 했죠. 중국에 관련된 굉장히 많은 그런 경험들을 쏟아내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다 생각이 되는데요. 얼마 전에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대통령을 만나서 그런 얘기했죠.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얘기하면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AI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뒤로 대한민국 현실에 비춰지고 있는 우리 4차 산업혁명 등에 대한 미래 먹거리에 관한 정부의 준비가 턱없이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크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조금 더 혁신의 방점을 찍고 모든 에너지를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에서 공부하고 중국까지 가고 대한민국으로 다시 돌아온 옥지원 씨가 바라보는 글로벌 키워드를 바탕으로 이야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랜 시간 유학을 하고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저를 포함한 2030 세대 청년들의 삶으로 들어와 보니 합리적이지 않은 점들이 선명하게 보이고 민감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취업, 주거, 생활에서 하나씩만 예를 들면 취업 같은 경우 많은 청년들이 준비하는 공시가 1년에 걸쳐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1차나 2차에서 떨어질 경우 완전히 다음 해에 다시 계약을 해야 되는, 그래서 개인의 기회 비용이 너무 크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도 그리고 기업에서도 신입사원을 상시 채용하는 방식으로 간다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고요. 주거와 같은 경우에는 청년 1인 가구가 요즘 이제 트렌드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외국과 달리 보증금이 굉장히 목돈이 필요합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월세 2달치만 있으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1,000만 원 이상의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들의 독립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런 점을 우리 여의도에서 보증금을 좀 낮춰주는 식으로 좀 바꿀 수 있다면 어떨까 생각해봤고요. 마지막으로는 여성의 옷 사이즈에도 문제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우리 청년 여성들의 몸은 서구화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존 이제 5566 사이즈는 1980년대 여성 신체 사이즈, 특히 155cm의 여성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청년 여성들의 몸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를 전부 봤을 때 우리 2030 세대들은 이미 사고와 몸이 너무 많이 변해 있는데 한국 사회 제도는 너무 오래전에 머물러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업데이트가 필요한 것 같고 저는 청년들의 일상에서의 불합리와 그런 불편을 없애주어서 삶의 질을 높여주고 싶습니다. 네, 불합리한 채용, 주거, 취업, 생활 모든 영역에 이르기까지 이런 얘기들을 외국 서구의 여러 국가들과 비교 분석해서 대한민국 정책을 바꾸고 싶다 이런 포부를 들어봤고요. 세 번째 키워드는 돋보기입니다. 돋보기. 약간 저도 처음에 돋보기라 해서 무슨 뜻인지 궁금했는데 강희정 씨가 직접 한번 설명해 주시죠. 돋보기라고 하는 키워드를 뽑았습니다. 예, 일단 제가 그 서두에서도 밝혔다시피 그 불편이라는 정치권의 불편이라는 인식을 적극적으로 발견해 나가는 노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잘게 쪼개서 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에 따라서 가장 적절한 도구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 돋보기가 떠올랐고요. 일단 저는 만약에 여의도에서 봉사를 한다면은 띄고 싶은 파트는 뭐 요새 많은 청년들이 공감하고 있는 그 주거 문제, 그다음에 제 커리어의 어떤 연장이 될 수 있는 벤처 투자 및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만약에 뭐 제가 그렇게 거치고 하고 된다면요. 근데 제가 사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런 말씀 드릴지 모르겠는데 제가 요새 최근에 7년 만난 여자친구가 있다가 헤어졌어요. 어떻게 보면 결혼까지 생각했던 친구인데 실패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올해 만나고 지금 제 나이 30인데 지금 제가 굉장히 많이 고민한 사회 구조적 현상, 그 문제의 단면은 일단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토탈 2억 3천만 원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200만 원씩 세이브를 한다라고 보세요. 그럼 7,400만 원밖에 안 돼요. 이제 부동산을 구입하는 거는 택도 없고 그래서 그리고 또 본 게 작년에만 결혼한 쌍이 24만 쌍이고 이혼한 쌍이 11만 쌍이에요. 대부분 성격 문제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이혼한 그게 성격 문제라 그러면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뭐 금전적인 여유와 사회적인 지위가 확보가 되면은 성격은 자연히 좋아져요. 네. 부분은 그냥 사적인 그냥 예. 섞인 발언으로 예.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고민들이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청년들이 그 미래에 굉장히 어두운 전망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저희 관점인데 결국에는 노후에 국민연금이라는 어떤 사회보장제도에 기대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봤었을 때는 이 국민연금 연간 수익률이 2%에서 3%가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인플레이션도 있고. 근데 1.7%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정년 퇴임했을 때는 이걸 받을 수 없고 지금 열과 성을 다해서 일은 하지만은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욜로 열풍이 불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지. 난 혼자 살아도 괜찮아. 예, 그런 문제의식이 팽배한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근본적인 대안으로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저렴한 가격의 주택 공급이 원활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독일이나 일부 유럽 국가들을 보면은 쉐어하우스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정부가 택지나 부동산을 매입을 해서 저렴한 가격에 청년들에게 공급을 해줘요. 일단은 자기의 밑바탕 되는 생존, 거주 환경이 확보가 돼야지만은 뭔가 조금 희망찬 미래를 내다볼 수 있을 텐데, 굉장히 뭐 청년 입장에서 뭐 공감을 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예, 뭐 이 섹션이 시간이 굉장히 짧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로 제 의견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짧게 요약하면은 우리 강희정 씨가 최근에 겪었던 실연의 아픔을 바탕으로 보건데, 주거를 안정적으로 살 수 없게 만드는 국가라면 이 실연의 아픔 또한 우리 강희정 씨가 이렇게 여러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제가 아이가 셋입니다. 청년들이 주거 문제 얘기하지만 결혼하고 애를 한 명 한 명 낳을 때마다 그 비용들은 훨씬 더 많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이렇게 청년들이 결혼할 수 있는 주거 환경, 애 낳고 정말로 아이 낳기 정말 좋은 대한민국 말기 위한 노력들,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주는 가장 근본적인 곳이 정치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줬고요. 네 번째 키워드는 최현석 씨가 꼽았죠? 네,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청년 농부를 꼽았습니다. 네, 오늘 계속 청년 농부만 얘기해서 좀 재미가 없으실 것 같은데, 제 전공이 그쪽이어가지고 저는 그쪽에 맞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정권 들어서 뭐 많은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 귀농인뿐만 아니라 우리 평범한 이제 5, 60대 이제 은퇴 후 귀농을 이제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많은 정책들이 있습니다. 실예로 농식품부에서 지정해준 몇몇 교육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교육기관에서 일정 시간의 교육 시간을 수료하고, 그리고 이제 기타 신용평가를 한 뒤 이제 최대 3억 원이라는 돈을 대출해주는 경우와, 그리고 이제 차등 이제 연간 월별로 100만 원, 90만 원, 80만 원씩 이렇게 월별로 이렇게 차등 3년 동안 지급해주는 보조금 형식의 그런 정책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혹시 농사를 지어보셨거나 어디 뭐 농사를 지으실 예정이거나 뭐 그런 경험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3억이라는 돈으로는 이 농사를 절대 지을 수가 없어요. 농사야 지을 수 있죠. 근데 내가 먹고 살 농사 말고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토지 구입하고 뭐하고 조그마한 트럭이라도 사야 되는데, 그럼 결국엔 내가 들어갈 조그마한 집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3억이라는 돈으로. 근데 많은 청년들이 잘 모르고, 사실 저희 나이 때 3억 줄 테니까 밑에 내려가서 농사 지어 그러면은 욱 하고 내려갑니다. 심사 기준도 그렇게 까다로운 편도 아니고 청년 주거 대출 받는 것보다 더 간단해요. 제가 경험을 해봐서 압니다. 이렇게 쉽게 돈을 주나? 그럴 정도로.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의 무분별한 그렇게 퍼주기식, 그리고 베테랑 농사꾼도, 농사는 오늘 일 달라지고 내일 일 달라지고 모레 일 달라지는 게 농사인데, 자연인데, 베테랑 농사꾼도 올해 농사 망할 수 있는 게 농사인데, 맥시멈 6개월 교육하고 발이랑 손에 흙 한 번 안 묻혀본 청년들이 귀농을 해서 전국에는 뭐 본인들이 원하지 않았던 정말 가슴 아픈 결말을 맺는 게 지금 대한민국 귀농 정책, 특히 청년 귀농 정책의 현실입니다. 농업 선진국의 예를 이제 잠깐 듣게 되면은 이제 덴마크나 이스라엘, 그리고 이제 노르웨이, 스웨덴 같이 네덜란드, 이런 국가에서는 농민 인증제라는 것을 실시합니다. 기존에 있었던 농사꾼 말고 새롭게 농업을 준비하는 그런 뭐 청년이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농사꾼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농민 인증제라는 것을 하는데, 아주 까다로워요.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꼴랑 6개월 1년 사이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많은 지원과 교육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금 대한민국 현재 이번 정권은 마치 뭐 이렇게 자 3억 줄 테니까 내려가 살아, 그것도 부족하면 우리가 100만 원씩 90만 원씩 80만 원씩 용돈 줄게. 그게 우리 청년들이 망각하고 있는 게 그거 갚아야 될 대출금입니다. 이자가 낮아서 그렇지
만기가 돌아오면은 갚아야 될 대출금입니다. 결국 그 대출금 못 갚고 다시 도시로, 다시 서울로 올라오는 그런 참 가슴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성 있는 정책과 무분별한 터주기식 지원 사업이 아닌 제대로 된 실효성 있는 교육, 해외 탐방 등을 통해서 우리 청년, 더 나아가 우리 귀농을 꿈꾸는 모든 미래 농사꾼들이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고 또 그들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꼭 만들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고, 청년들이 오시간에 농촌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국가가 된다면 그렇게 전체적인 균형 발전으로 대한민국이 성장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일들을 위해서 묵묵히 노력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21대 국회 미래 대한민국에서는 폭넓게 퍼져나가기를 기대해봅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치권에 꼭 필요한 단어고요. 공감입니다. 이민국 씨가 얘기하고 있는 공감은 무엇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성정치가 청년 세대에게 공감을 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모두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 공감을 사려면 그들의 언어로 그들이 원하는 얘기를 해줘야 공감을 살 수 있는 거겠죠. 하지만 기성정치에서 그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이념으로 소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들과 소통을 하고 청년들의 공감을 사기 위해서는 이념이 아닌 이슈로 소통을 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이념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청년들은 당면한 이슈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청년 세대가 특히나 기성세대보다 무당층이 많다는 게 사실 그 증거일 겁니다. 그리고 그 이슈들 중에서도 가장 청년들에게 시급한 이슈라고 하면은 아마도 취업과 창업이라는 일자리 이슈일 겁니다. 청년들과 소통하고자 하는 당이면 일자리 문제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해야겠죠. 그리고 실제로 국회뿐만이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일자리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저희 당사자인 청년 세대 입장에서는 사실 실효성 있는 정책은 거의 없었습니다. 제 경우만 해도 이제 저는 1년 반 동안 취업 준비 생활을 했었고 다행스럽게도 좋은 기업에 들어가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창업에 도전을 하게 되면서 정부 지원 사업에도 지원을 하게 됐고 창업 관련된 여러 정책들을 몸으로 접해왔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선 굉장히 많이 느꼈던 것은 이들이 말하는 이제 취업 지원이라는 것, 창업 지원이라는 것이 과연 나를 위한 것이 맞나? 말로는 나를 위한 것이라고 말을 해서 갔는데 정작 저를 위한 것들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청년들이 공감할 수 없는 정책은 이제 그만둬야 한다고 보고, 이렇게 청년들의 공감을 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노력들이 성공하지 못했던 이유의 근본적인 원인은 저는 청년들의 문제를 진짜 청년들의 문제를 정확하게 청취할 수 있는 창구가 부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제 청년 세대들의 역할도 그 창구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방안 중에 하나로서 이제 사회에 있는 전문 직업단체, 의사협회라든지 이런 단체들처럼 청년 이슈들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이제 단체를 활성화시켜서 이런 이슈를 끊임없이 다루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들을 통해 청년들의 공감을 살 수 있는 그들의 진짜 목소리가 들어간 그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우리 민국 씨랑 얘기를 해보니까 그래서 그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야? 라고 물어보니 제일 첫 번째로 끄집어냈던 얘기가 결국은 일자리 얘기더라고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 약속도 했고 정말 대한민국 사회에서 수많은 일자리를 약속했지만 현재 청년들이 바라보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보편적인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 일자리, 주거, 생활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꼭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쏟아내준 것 같고요.
21대 국회에서는 이런 모든 목소리들이 좀 담아내서 보다 청년들의 마음들을 흡족하게 만드는 정치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계신 기자분들이 혹시 궁금해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있는 청년 다 21대 총선에 출마합니까? 이렇게 물으실 것 같기도 하고 출마해서 성공할 수 있겠냐 또 물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염동열 인재영입위원장님 그리고 황교안 대표님과 긴밀하게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던 분들은 오늘이 청년 정치의 시작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정말 청년들이 선거 때마다 가서 선거라서 청년들이 필요하니까 그때 청년들을 부르는 여의도 정치 이제는 그만하자. 10년 뒤를 바라보고 20년 뒤를 바라보고 청년 정치 인재를 육성하고 키워내지 못한다면 앞으로 2020년을 지나 2030년 대한민국 여의도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일본의 마스시다 정경숙을 비롯한 해외 유수의 청년 정치 인재 육성이 필요하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놓아 얘기했습니다만 대한민국 여의도 정치권에는 이런 청년 정치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기관과 시스템이 사실상 전무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정치 학교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아카데미성 프로그램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됐던 것일 뿐 영속적으로 이 청년 인재들이 성장하고 커나갈 수 있도록 하게 되는 제도적 뒷받침이 사실상 대한민국 여의도에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이 자금 청년 인재를 육성하지 못했던 그 시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는 90년대생 청년들이 지금은 20대지만 곧 30대, 40대가 될 것이고요. 그때까지 청년 정치 인재로 육성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아마도 여기 계신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님을 비롯한 수많은 분들께서 약속하고 응원하고 힘을 보태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기초의원으로 당선됐던 해가 28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청년 정치 인재를 육성해서 커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뒷받침이 있을까 참 많이 돌아봤지만 결국 돌아오게 되는 건 스스로 알아서 성장하는 길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10년이 지난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언론에서 소통도 해가면서 사람들과 같이 공감하면서 정치적 역량들을 조금 키워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제가 지난 10년 동안 경험하고 겪었던 시행착오를 이 후배들이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성장한 청년들이 2022년 지방선거에는 정말로 멋지게 준비된 청년 인재들이 전국을 누빌 것이고 2024년 총선에는 그리고 그 뒤에 있게 되는 대한민국 정치권의 젊은 청년 인재들이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넘쳐날 것을 약속할 수 있는 그날이 기대해봅니다. 그럼 이렇게 젊은 청년 인재들을 뜨겁게 환영해주는 의미에서 황교안 대표님 격려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격려 말씀 전에 대표님께서 꽃다발 목도리 수여식을 일단 닫고 격려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앉아요, 앞에.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황교안 당 대표님의 환영과 격려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덜란드에 갔더니 사람들이 다 키가 커가지고 전부 이런 의자를 다 쓰더라고요. 오늘 아주 좋은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5분이 말씀하신 이야기들은 사실은 제가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그런 내일이기도 합니다. 제가 당에 들어와서 지금 1년 딱 됐는데 8월인가 9월인가 8월 9월 그 경에 우리 당이 청년 친화정당이 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갑자기 생각한 것이 아니고 청년들이 없으면 결국 당의 미래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그런 일들을 추진했었고 또 청년 부대변인 당에는 이제 대변인들이 있죠. 대변인들이 있는데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이 별로 많지 않아서 청년 부대변인 제도를 만들었어요. 10명을 모집하겠다고 했는데 66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중에 선발해서 10명이 지금 우리 당에서 청년 부대변인으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에 들어와서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으로도 또 청년 임명하고 또 제 당 대표의 특보로도 청년을 임명하기도 했고 또 각 대학에 우리 자유한국당 지부, 각 대학 지부들을 만들기도 했고 지금 아마 한 70여 군데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좀 젊은 이들이 모여드는 정당이 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아직 충분한 반영이 안 돼서 여러분들의 아쉬운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어제 제3기 자유한국당 청년 정치 아카데미 Q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기, 2기, 3기째인데 각 30여 명이 도전해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다 수료하거나 아니면 3기 때는 한 명이 빠져서 29명이 수료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바꿔 말하면 굉장히 참여도가 높고 그래서 또 졸업도 잘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 의견들을 들어보면 교육 내용이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청년 정치 아카데미 Q 이거는 대선을 이번에 총선을 위한 것도 아니고 대선을 위한 것도 아니거든요. 청년 그 자체를 정치인으로 키워가는 양성해가는 이런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 이제 자유한국당이나 또 다른 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청년들을 한번 쓰고 필요할 때 한번 쓰고 버리는 그런 일회용으로 그래 쓰고 있다는 말을 들으면서 정말 가슴 아팠습니다. 우리 당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청년 아카데미, 청년 정치 아카데미 Q 졸업한 학생들에게는 우리가 그때그때 그 사람이 맡을 수 있는 이런 역할도 좀 주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일하는 또 역할을 하는 그런 청년들 양성 조직으로 만들자 이렇게 했습니다. 3기 마치고 나니까 이제 90여 명 이렇게 졸업을 했기 때문에 한 달 이내에 우리 한번 총회를 하자. 그래서 동창회도 만들고 그래야 지속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좀 하자고 그랬는데 우리 신보라 최고위원 그렇게 잘 해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당은 과거에는 청년들과 좀 가까이 하기 어려운 청년들이 들어오기 어려운 그런 정당이었습니다. 이제는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청년 친화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제가 제일 많이 챙기는 일 중에 하나가 청년입니다. 우리 신보라 최고위원이 나 때문에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바뀌어가고 오늘 이런 행사를 갖게 된 것도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죠. 시간이 많이 걸렸고 또 오늘 이렇게 6분과 함께 자리를 해보니까 정말 좋은 분들이 많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회용 청년 정책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청년 정책 그리고 나이에 따라서 일하는 당이 아니라 역량에 따라서 일하는 정당 또 소통이 정말 우리 기성세대가 청년들하고 소통이 어렵더라고요. 나도 보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청년들 한 10여 년 이상 지도를 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난 청년들하고 대화가 잘 돼.
그래가지고 대학에 가서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아주 펑크를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갔다 와가지고 우리 저 신보라 최고위원한테 그 청년의 언어는 뭐냐, 내가 주의해야 될 언어는 뭐냐 이랬더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읽어는 봤는데 아직 내가 체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앞으로 그런 노력을 하겠고, 내뿐만 아니라 우리 당 차원에서 그런 노력을 할 겁니다. 오늘 우리 이제 그 청년 인재로 우리 김병민 아주 유명한 분이죠. 우리 영입하게 됐는데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해주신 이 5분의 또 청년들에게도 앞으로 우리 당과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자, 열렬히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년! 예! 우리의 꿈이다! 청년이! 미래다! 네, 청년이! 미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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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파이팅! 됐습니다. 요걸 모델로 파이팅! 됐습니다. 약수도 한번 하자. 파이팅.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됐습니다. 난 조그맣게 봤는데 굉장히 크네. 한번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한번 해주십시오. 하나, 둘, 셋. 파이팅! 됐습니다. 근데 오늘 온 분들이 예. 목소리가 다 좋네. 목소리 다 좋아요. 영화 배우 같아요. 아니, 다 좋아.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해주십시오. 하나, 둘, 셋. 파이팅! 됐습니다. 파이팅 해주십시오. 하나, 둘, 셋. 파이팅! 됐습니다. 자, 수고되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저 수고하신 염동열 의원님께서 함께